부총리 말이에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예산국회 할 적에 소위 그 국민개세법이라고 해서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 하는 그 법안을 제가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총리가 그 당시에 그 답변한 건 아시죠? 네, 답변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금년 3월까지 그 안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 세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부총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한 국민 개세, 소위 말해서 지금 46.8%나 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엉뚱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가 열리는데 오늘 4시 전까지 하여튼 안을 갖고 오세요. 예? 안을 갖고 오고 안을 만약 안 갖고 오면은 그 세법심사소위는 개의를 못 합니다. 예? 하여튼 내가 물질적으로도 막을 테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예? 그 말이지 장관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국민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의원들에 대한 한 약속도 의원들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줘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무슨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고 세법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장관은 말이지 이거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해임 건의안이 나갈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게 국민에 대해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 그러면 해야지. 그게 무슨 뭐 복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좀 이렇게 세금을 내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아니 그래서 4시까지 하여튼 그거 낼 거예요?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무슨 오해가 있어요? 제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뭐 10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조세소위 하면서 의원님께 3월인가요?까지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민 개세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감면폭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월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바쁘셔서 그런지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보고가 제가 제시한 안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보고 내용은 그것에 충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몇 가지 대안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효과도 분석한 걸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 그러한 안을 갖고 오세요. 예? 그 약속이라는 게 의원님 저희가 그러면 11월 달에 얘기하고 2월 달에 얘기한 게 그러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그러면 뭐입니까? 세법심사소위원회를 그냥 넘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복수에 아마 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의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 이제 의사결정 문제는 조금 따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시간 끌게 하고 그렇게 한없이
그야말로 의원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 전혀 그런 건 갖다가 아니고요. 네네. 하여튼 전혀 그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4시 하여튼 4시까지 갖고 오세요. 그 안을. 하여튼 4시까지 안 가지고 오면은 세법심사 소위원회도 없고 앞으로 시민은 없어요. 뭐 추경이고 뭐 세법심사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여튼 저 의원님 앞으로 의사 일정에 대한 말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끔 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같이 아니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이현재 의원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하려면 장관 못해요. 의원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뒤에서 속기록까지 저한테 좀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기록 나도 갖고 왔어요. 다 여기 속기록 다 있어요. 자, 제가 얘기했는데 읽어보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좀 받아주시고요.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지적해주면 저희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헛소리 하지 말고 2시까지 갖고 와요. 그 자료 요구 좀. 우리가 얘기한 거에 충실한 그런 안을 4시까지 갖고 오라고. 응? 네,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사실은 예년의 경우 보면은 추경이 이제 불가피한 이러한 그 상황에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회계년도가 시작되자마자 추경을 편성해냈어요. 그래서 본의원실에서 청년 일자리 세부사업별 17년 결산, 금년도 4월까지 집행 현황, 지자체 단위별로 실질 집행률을 명기해서 자료 요구를 4월 초부터 계속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고 또 특히 청년 일자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거는 지금 추경 편성을 청년 대량 실업이다. 뭐 이런 명분 삼아서 이게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작년 추경 편성했지 않습니까? 11조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묻지마식으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들 용돈 나눠주는 거 아니냐. 단기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냐. 근본 대책은 안 하고 땜대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자료를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정부에서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청년 대량 실업을 핑계로 해서 정말로 근본 대책이 빠진 용돈 주기식 이러한 추경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예타가 전부 생략됐어요. 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일부 뭐 교통비 지원까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정부가 재정이 넉넉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자료 제출은 충실히 최대한 하겠고요. 자료가 4월 6일 날 본의원실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드리겠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그 추경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짧게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 의원님 예, 우선 그 집행 실적과 그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충실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로도 실제 지자체에서 매칭이 내려가서 얼마 정도 저 실적이 매칭돼서 집행되는지. 그거는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몇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이게 4월 6일 날 자료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충실히 제가 하겠고요. 첫 번째로 그 집행에 대해서는 그 작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99% 집행을 저희가 다 했고요. 금년도의 집행 실적도 이 그 시간 이제 1, 4분기 쪽에 예년보다 더 많은 집행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정치 일정과 관련돼서는 뭐 추후도 저희가 뭐 이것을 그 연결시키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문제 관련해서는 그 법에 정해진 데에 따라서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예타 중에 말이죠. 예를 들면 교통비 지원 이런 것이 정말로 예타 면제 사항에 해결이 됩니까? 교통비 지원 같은 거 보면은 뭐 4년간 4,600억인데 이런 게 이렇게 그 예타 면제 대상이 되나요? 그 교통비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통비 같은 게 무슨 문제냐면 부총리님. 네. 하나만 딱 찍어 얘기하는 게 여러 사업이 한 10여 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전체가 4,600억이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본의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9호선 4단계 같은 경우 6,500억 드는데 2011년에 보금자리 하면서 강동구 서울시에 약속한 거예요. 예타를 2년간 하면서도 예타가 안 나와서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9호선 4단계 같으면은 이게 서울 시민 1,000만 명의 거의 절반이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6,500 드는 사업도 1,000만 명, 강동구 인근 하남시만 해도 100만 명이 이용한 직접 이용권 강남하면은 5,600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타한 데서 지금 예타를 2년을 끌고 뭐 되냐 안 되냐고 이제 본의원도 우리 부총리께 여러 차례 건의드리고 성 전달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가는 사업은 예타 핑계로 계속 예타가 안 나온 대로 미루고 있으면서 이런 청년 교통비, 청년을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기업의 활동 생산성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 있겠느냐. 전부 일자리 명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시간이 제가 있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답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 또 질의에 제가 성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문제는 그 지역에 이제 산단을 가보면은요. 제가 직접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근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야간하게 되면 교통편이 끊어져가지고 그 출퇴근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산단이라 또 우리 의원님 또 중기청년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에 이제 미스매칭 일자리가 20만 개 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주거나 교통비 문제까지도 같이 하는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문제는 저희가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들을 했고 뭐 9호선 문제는 별개 문제지만 뭐 이런 말씀에 신경을 되게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근본 대책입니다. 지금 이 추경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걸 하지만 부총리가 분석한 걸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 그러한 안을 갖고 오세요. 예? 그 약속이라는 게 의원님 저희가 그러면 11월 달에 얘기하고 2월 달에 얘기한 게 그러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그러면 뭐입니까? 세포심사소위원회를 그냥 넘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복수에 아마 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의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다만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 이제 의사결정 문제는 조금 따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시간 끌게 하고 그렇게 한없이 그야말로 의원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 전혀 그런 걸 갖다가. 네네. 하여튼 전혀 그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4시 하여튼 4시까지 갖고 오세요. 화안을. 하여튼 4시까지 안 가지고 오면은 세법심사소위원회도 없고 앞으로 시민은 없어요. 그 조세 소위하면서 의원님께 3월인가요?까지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민 개세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감면폭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월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바쁘셔서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보고가 제가 제시한 안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보고 내용은 그것에 충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몇 가지 대안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부총리 말이에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예산국회 할 적에
소위 국민개세법이라고 해서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 하는 그 법안을 제가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총리가 그 당시에 그 답변한 건 아시죠?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그 안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 세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그 부총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러한 국민 개세 소위 있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장관은 말이지 이거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해임 건의안이 나갈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게 응? 국민에 대해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 그러면 해야지. 그게 무슨 복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좀 이렇게 세금을 내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아니 그래서 한 4시까지 하여튼 그거 낼 거예요?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무슨 오해가 있어요? 제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지금 46.8%나 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엉뚱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 가 열리는데 오늘 4시 전까지 하여튼 안을 갖고 오세요. 예? 안을 갖고 오고 안을 만약 안 갖고 오면은 그 세법심사소위는 개의를 못 합니다. 예? 하여튼 내가 물질적으로도 막을 테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예? 그 말이지 장관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국민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의원들에 대한 한 약속도 의원들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말이야.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무슨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고 세법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하는